최근 유럽의 중심부에서 한국 방위 산업의 놀라운 행보가 연일 충격적인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폴란드에 인도된 K9 자주포의 총 수량이 마침내 200문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군사 강국들을 깊은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폴란드와 K9 자주포 총 211문을 2026년까지 인도하기로 계약했지만 불과 2년여 만에 벌써 200문이 전달되는 경이로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부아디스와프 코시냐카미시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상기된 목소리로 이번 주 또다시 폴란드군을 위한 귀중한 장비가 인도되었습니다. K9 자주포 2문이 제1기계화 사단과 토르네 로켓 포병 훈련센터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문이 넘는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물량 또한 순차적으로 우리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폴란드 국영 언론인 라리오는 이번 인도의 의미를 강조하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향후 폴란드 육군의 핵심 포병 체계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자주포는 단순한 화력 지원 장비를 넘어 기동성, 속사 능력, 신속한 재배치 능력, 그리고 후방 보급 및 네트워크화된 사격 지휘 시스템과 결합될 때 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이 게임 체인저를 한국으로부터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공급받은 폴란드는 지금 유럽 전역을 향해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보유한 150km 자주포 수량을 살펴보면 그 충격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이 80대, 프랑스가 110대, 독일이 19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폴란드는 한국에서 불과 몇 년 만에 K9 자주포 200대를 인도받았으며 K9 차체를 활용한 국산화 모델인 크라프 자주포 104대까지 더해 이제 300대가 넘는 자주포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화력을 갖춘 중견 군사 강국으로 무섭게 급부상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도입으로 국방력 증강에 특급 효과를 누린 나라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를 도입한 후 국제 무대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에스토니아 K9 자주포가 맹렬하게 훈련하고 사격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공개하며 나토 동부 전선 전역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특히 K9의 빠른 납기,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 측면에서 전폭적인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문의 K9을 배치했고 2026년까지 12문을 추가로 양도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헨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에스토니아의 국방력이 지난 3년간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매년 국방 분야에 더 많은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K9 라인을 선택했던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와는 달리 유럽산 무기를 고집했던 유럽 국가들은 지금 하나같이 쓰라린 후회 속에서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덴마크는 2017년 5월에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 19문을 주문했으나 인도가 수차례 지연되더니 2020년 6월 결국 인도 강제 중단을 통보받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성능적인 문제와 코로나로 인한 부품 공급 및 생산 지연이 원인이었는데 덴마크는 결국 세자르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제 자주포 도입을 추진했다가 이마저도 취소하고 현재는 K9 자주포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체코마저 프랑스산 세자르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다가 예상치 못한 성능 미달과 치명적인 기술적 문제에 직면하며 계약 취소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체코는 노후화된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산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62문을 계약했지만 문제는 세자르가 40km 이상의 장거리 사격 시 낙탄 시간 계산과 발사 강력 조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K9 대신 프랑스 자주포를 도입했던 체코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으며 50km 이상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부러워하며 최근 폴란드의 빠른 납기 속도까지 확인한 후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체코 전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방문단이 한국을 찾아와 K9 자주포를 직접 시승하며 그 위력을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K9군 자주포의 경쟁자이자 한때 명품 자주포라 불리던 자국의 판저 하우비체 2000 PCH 2000응을 2023년 5월에 12문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포병 생산 라인이 멈춘 상태여서 재가동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까지 전량을 전달하기로 했지만
납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K9 자주포가 지금 일주일에 2세대 이상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3년 동안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독일의 현실은 실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성능 면에서 K9과 비교할 만한 자주포는 독일제 판저하우비체 2000뿐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독일산 자주포를 사는 것은 바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K9 자주포의 판매 가격은 대당 평균 70억 원이지만 판저하우비체 2000은 대당 생산 가격만 무려 220억 원에 달합니다.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운영에 드는 비용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판저하우비체 2000 한 대 값으로 K9 2대의 탄약까지 넉넉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독일제 자주포는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수리하려면 건드리기가 어렵다고 악명이 높지만 K9 자주포는 정비가 매우 간편하게 설계되어 보수와 운용이 극도로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견줄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과 극강의 가성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폴란드를 필두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핀란드,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K-차임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루마니아와 베트남도 K-19 사용자 그룹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K-차임을 사용해본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위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진지하게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큰 만족감을 표했던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천무, KK-2 3반구 춘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과의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천무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인 17일 폴란드의 천무 호마르케이가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제1포병여단 장병들이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폴란드 육군 최초로 호마르케이 시스템이 한국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천무는 최근 나토 훈련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무기 체계로 급부상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군은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제히 하늘을 향해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로켓의 위력은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을 보고 한 네티즌은 명중률 지렸다. 이게 바로 킬체인이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계약하며 유럽 군사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며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의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도입했던 FA-50 경공격기가 임무 완료율 87%를 기록하며 유럽 나토 전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장비사령관은 FA-52 정비 작업을 하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 모듈식 엔진 덕분에 필요한 부품만 현장에서 즉시 교체가 가능하여 정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미국이 엔진 부품 수명과 비교하면 FA-50은 최대 7배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FA-50의 결함 평균 처리 시간은 고작 2-3시간에 불과하며 이는 유럽 전투기 중 단연 최저 수준을 자랑합니다. 미그 29나 F-16보다도 훨씬 뛰어난 효율성이었습니다. 유럽 나토의 임무 완료율 평균이 17%인데 반해 FA-50은 이보다 10%나 높은 87%를 기록하며 낮은 결함률, 빠른 정비, 그리고 경제적인 운영 비용 등 놀라운 효율성으로 유럽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유럽의 K방산을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더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경쟁적으로 K 콘텐츠 한류를 등에 없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K 콘텐츠의 힘을 빌린 K방산, 즉 KM즘의 독특한 전략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공군과 해군이 유튜브 채널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공군은 지난해 밤양갱에 이어 최근에는 소다팝까지 연이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밤양갱 영상은 무려 282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소다팝 역시 121만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국민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군대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며 전 세계에서 이처럼 군대가 홍보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던 해군마저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최근 충주맨 육군 출신 유튜버를 영입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군은 이에 질세라, 샤라웃 공군 막차 육군, 이제 해군님은 내리셔야죠 라는 도발적인 설명글과 함께 기습적으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바로 육군 골든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K2 전차, K단 자주포, K2 39 천무와 함께 강인한 한국의 육군 전사들이 등장하여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공군 또 이상한 거 올렸네 하고 들어왔는데 육군이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해군, 나 왜 울컥하는 거지? 대한민국 육군 파이팅입니다. 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기술과 성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문화적 소통 능력으로 젊은 세대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놀라운 K방산의 신화를 다음 영상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K밀리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